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난 50년 사이에 서울의 여름 시작일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날씨가 더워지면 상태가 악화되는 각종 피부염 환자분들, 그중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토피의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 메디컬 허브의 김고은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아토피 환자들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하게 됩니다. 유아기에는 얼굴과 팔다리의 펼쳐진 쪽 부분의 습진으로 시작이 되지만 성장하면서 특징적으로 팔이 굽혀지는 부분과 무릎 뒤에 굽혀지는 부위에 습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많은 경우에 성장하면서 자연히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른의 경우에는 접히는 부위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가 나타나고 유소아기에 비해서 얼굴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여름철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토피 질환이요, 지난 30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부염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네. 유병률이 인구의 20%라는 보고도 있을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상 증상도 피부 건조증, 습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이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면역학적 반응 및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산업화로 인한 매연 등 환경공해, 식품 첨가물 사용의 증가, 서구식 주거 형태로 인한 카페트, 침대, 소파의 사용 증가, 실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진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증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이 많아지면서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점은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서 가족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아토피 피부염에 걸린 환자들 보면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보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도 함께 막 괴롭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 더 악화되고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무더운 여름은 많은 땀을 흘리는 계절인데요. 네. 땀이 배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아토피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따끔거리거나 가려워지면서 쉽게 손이 가기 마련이고 높은 습도로 인해서 피부의 염증이 악화되거나 짓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집안의 세균과 진먼지, 진드기 등이 번식해서 2차 감염의 우려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여름철 집안 구석구석 발생하는 곰팡이 역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균입니다. 또 여름철에 더욱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은 강한 자극으로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데 아토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햇빛 노출이 살균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화상의 우려와 함께 피부 열감을 항진시켜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어른들은 사실 아토피에 걸렸을 때 스스로 뭔가 좀 관리도 하고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영아 아토피, 소아 아토피 환자들인데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토피에 더욱더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아형 아토피는 생후 2세 미만, 소아형 아토피는 2세에서 12세의 아토피 피부염을 말하는데요. 네. 영아형 아토피의 경우에는 흔히 태열이라고 표현이 되고 생후 2, 3개월에 뺨에 건조하고 붉은 비늘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진물이 흐르는 습진소견이 나타납니다. 네. 소아형 아토피는 주로 신체의 굴축 부위, 즉 손목, 발목, 목의 안쪽에 나타나게 되는데 습진병변은 진물이 덜 흐르는 건성으로서 심하게 긁을 경우에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된 판 모양을 띠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아토피 피부염 관리는 원인 물질 회피와 함께 습도 50%, 기온 20도 내지를 유지하고 이유식이나 밥 등을 잘 먹여서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이나 땀은 잘 닦아주고 옷은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도록 골라 입힙니다. 손톱은 짧게 유지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약산성 비누로 하루 한 번 목욕을 시킵니다. 보습제는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 새 옷을 입히실 때는 한 번 세탁한 후에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병원에서 받은 약을 잘 발라주시고 먹는 약은 아이가 잘 먹도록 관리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손톱을 짧게 유지시켜라라는 이야기는 긁을 때 상처가 덜 나도록. 상처가 네. 날까 봐. 자,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이런 피부 질환들은 사실 오랜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피부염이 딱 생겼을 때, 처음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야 될까요?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치료의 내용은 피부 장벽 기능 회복에 관한 것인데요. 네. 기본적인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보습제와 국소 항염증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아토피 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먼저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회피하도록 하고 악화 요인 또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피부 장벽 기능 회복을 위해서 보습제 사용이 필수적인데요. 샤워 후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3분 이내에 바르고 건조할수록 여러 차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은 장시간 씻을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15분 내지 20분 정도로 하도록 합니다. 네. 염증 치료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과 국소 면역 조절제 사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여가의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로도 효과적이고 좀 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중간여가의 스테로이드 제제가 필요하고 청소년과 어른의 경우 급성 악화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고여가의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신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소 면역 억제제는 피부 위축과 같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어서 얼굴이나 목 등 약한 피부에 흔히 사용되는데요. 남용할 경우에는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2차적인 치료만 고려되고 있고 2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또 우리 음식물들이 이런 피부염을,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고 또 악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야 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치료에 좋은 음식,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토피 피부염에서 흔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물은 우유, 계란, 땅콩이 전체의 70 내지 80% 정도이고 이외에도 콩이나 밀, 생선,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음식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좋지 않은 않다라는 음식이라고요? 네. 아, 의외네요. 이러한 음식물 알레르기는 3세 전후에 자연히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땅콩이라던가 견과류, 생선, 조개 등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음식물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음식물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유산균은 혈중 알레르기 지표인 IgE 수치가 높은 환자에서 개선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의 하나인 감마 리놀렌산이 포함된 달맞이꽃 종자유는 피부 수분 손실을 방지하며 항염 효과가 있어서 보조 치료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고은 원장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가려움증이 더욱더 심해져 또 가렵다고 긁으면 또 염증이 생기기도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